시작하시죠. 센타라 맥주 따라. 아 그러네요. 방송명을 이번 주는 이제 또 새로운 그 크래프트 비어 업체 중에 기업 뭐라고 해야 되죠? 회사 중에 하나인 이번 주는 미켈러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미켈러. 네, 저번 주 그러니까 그동안 두 개, 그러니까 구즈 아일랜드와 파운더스 같은 경우는 두 개 다 미국의 양조장이었어요. 사실 이제 크래프트 맥주 시장 같은 경우엔 미국이 워낙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 양조장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소개드릴 미켈러는 덴마크에 있는 양조장입니다. 네,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양조장이고요. 저희가 예전에 방송했었을 때 라거 맥주 방송했었을 때 칼스버그가 덴마크의 맥주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왕이 선택했던 맥주. 네, 맞습니다. 네, 아마 칼스버그 캔에 보시면 약간 왕관 모양이 지금도 그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덴마크에서 나온 양조장입니다. 이게 미켈러 같은 경우에는 좀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더브스의 대강 페이레일에 보시면은 더브스 X 미켈러 이렇게 라벨에 적혀져 있거든요. 그게 더브스에서 단독으로 만든 맥주가 아니라 미켈러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만든 맥주입니다. 대강 페이레일이. 네, 대동강 페이레일이라고 저희가 흔히 부르는 그 맥주. 그래서 그 라벨을 보시면은 미켈러라고 써 있고요. 더브스에서 만들어지는 맥주 중에 상당수가 미켈러와 콜라보레이션을 한 게 많습니다. 마트 같은 데서 병을 보시면은 거기에 미켈러라는 이제 마크가 써 있어요, 꽤.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방송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이게 신사동 가로수길에 가시면은 또 미켈러 펍이 있습니다. 미켈러 바 서울이라고 해서 있고요.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그 잔이 있잖아요. 이제 맥주를 따라주는 잔에 모든 잔에 미켈러 서울이라고 다 써 있고요. 그래서 생맥주 종류가 한 30가지 정도 됩니다. 언제 다녀오셨어요? 어젯밤에 바로 갔다 왔는데 뭐 가려고 간 건 아니다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네, 한번 궁금해서 가봤는데 역시나 이거는 나중에 이제 로타일러님하고 저하고 정식으로 갔다 와서 영상과 함께 소개를 시켜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국내에서도 굉장히 좀 친숙하게 찾아볼 수 있는 맥주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켈러 생맥주를 마실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역사는 굉장히 짧아요. 이 미켈러 같은 경우에는 그 2006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네, 13년밖에 안 된 거죠 지금. 2006년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설립이 되었고요. 이 창립자의 이름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미켈이고 두 번째 사람은 켈러예요. 그래서 미켈러입니다. 네, 이 미켈이란 사람은 고등학교 과학 선생님이었다고요. 네. 그리고 켈러라는 사람은 언론인, 저널리스트였다고 합니다. 네, 그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람이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을 했었냐면 집에서 그 이제 유명한 맥주들 있잖아요. 그 레시피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카피본을 만든 거예요. 카피 맥주를 만든 거예요. 한번 우리도 그런 레시피랑 똑같이 만들어서 이거를 마셔보자. 근데 그게 생각보다 잘 됐나 봐요, 이제. 그러니까 집에서 되나 안 되나? 네네네. 자기들이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실력도 늘고 이게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자체 레시피를 가지고 만들기 시작합니다. 뭐 자기 집 부엌에서. 덴마크 지역에 있는 그런 브루잉 대회에 나가가지고 상당히 많은 수상을 했었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엌에서 할 정도의 굉장히 소규모 양주였기 때문에 유통망을 갖추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고 거의 이제 뭐 맥주 매니아들이 모이는 그런 데서나 맛볼 수 있거나 혹은 동네 슈퍼 그 정도에서만 유통이 됐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래서 2005년도에 이 창립자 중에 한 명인 미켈의 형이 맥주 가게를 직접 설립을 합니다. 창업을 하셨군요. 네네네. 너네 맥주는 우리 가게를 통해서 다 유통을 해라. 해서 두 사람이 미켈과 켈러가 만든 그런 맥주들을 그 미켈의 형의 가게에서 유통이 되기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입소문이 타겠죠,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2006년도에는 정식으로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그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설립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가끔 그 여태까지 크래프트 비어 하신 분들 얘기를 듣고 있다 보면 세상 참 쉬워 보여요. 맞아요. 이게 들어보면은 그냥 딴 거 대충 하다가 그냥 맥주가 좋아서 한번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제 생각에는 저희가 전에 듣는 사람은 물론 잘된 사람들 뿐이고 그렇겠죠. 99%의 사람은 안 됐겠죠. 잘된 사람들도 아마 피나는 노력을 했을 거예요. 저번 주에 구즈 아일랜드 편 말씀드릴 때도 처음에는 이게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그쵸. 팁으로만 이제 파운더스도 그랬고 팁으로만 유지를 했다. 뭐 그런 기록도 있으니까 맞아요. 네, 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네. 그래도 어쨌든 이 사람들은 재능이 있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2006년에 회사를 설립을 하고 이 미켈러의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켈러에서 가장 유명한 시리즈가 있는데 비어 긱
GEEK 괴짜라는 뜻이죠. 긱. 비어 긱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어 긱 브렉퍼스트라는 맥주가 있는데 스타우트 계열의 맥주입니다. 저번에 그 파운더스 할 때 오트밀 스타우트 브렉퍼스트라고 해서 KBS 할 때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역시 이 비어 긱 브렉퍼스트라는 맥주도 그 귀리가 들어간 맥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국제 대회까지 이제 진출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덴마크 대회였다가 국제 대회에서 이제 스타우트 분야에서 1등을 한 거죠. 오.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름을 떨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창립을 했다고 했잖아요. 미켈하고 켈러가 창립을 했는데 켈러라는 사람은 2007년도에 그만둡니다. 왜? 나는 언론인이 더 맞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미켈 혼자 유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미켈러의 맥주는 굉장히 실험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맥주들이 많고 2006년도에 설립을 했다고 했잖아요. 13년 동안 1000가지가 넘는 맥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맥주는 다 해봤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약간 거의 뽑기다. 이거는 맛있는 맥주라기보다는 약간 도전하는 정신으로 이런 특이한 맥주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먹어볼 테냐. 그래서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그거네요.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다. 정말 근데 그 수준은 넘어선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이걸 만들어보고 싶어서 만들어봤다. 너네는 먹으려면 먹어봐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좀. 오케이. 그래서 맛보다는 좀 재미로 마시는 맥주라는 인식이 상당히 강한 편이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은 미켈러는 사실 공식 양조장이 없습니다.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이제 이게 약간 뻐꾸기 거기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뻐꾸기 정신으로 우리는 맥주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뻐꾸기의 특징은 알을 남의 둥지에 낳는 게 특징이거든요. 뻐꾸기라는 새는. 네. 그래서 남의 둥지에 알을 낳아서 그 이제 뭐 까치나 뭐 그런 새들이 대신 알을 품어주거든요. 이제 이 양조 이 미켈러 같은 경우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 자기는 구상만 하고 공장은 빌려가지고 거기서 양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지비 이제 양조장을 유지하려면 또 많은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고 또 말씀드렸듯이 그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실험적인 시도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브루어리를 이제 집시 브루어리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유령 브루어리. 그러니까 떠돌아다닌다 해서 실체가 없고 떠돌아다닌다. 해서 집시 브루어리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주된 콜라보를 하는 양조장은 정해져 있는데 이제 그 벨기에에 있는 그 마이크로 브루어리와 주로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더브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좀 기사를 보면은 2016년 17년쯤에는 미국의 양조 시설을 하나 샀다. 뭐 그런 기록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 정신 자체가 남의 양조장 빌려가지고 우리는 아이디어만 될 테니까 너네가 만들어라.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종류가 너무 많아요.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뭐 집어서 설명을 해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대표적인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몇 개만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맨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비어 긱 시리즈, 괴짜 시리즈. 그래서 이 괴짜들의 맥주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도 이거는 좀 먹을 만한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이 비어 긱 브렉퍼스트를 마셔봤어요. 생맥주로. 근데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깔끔하다기보다는 맛있어요. 되게 와인잔으로 작은 잔에 나왔는데 굉장히 찐득찐득해요. 맥주가. 네, 왜냐하면 귀리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찐득찐득하고 맛이 굉장히 무거워요. 무거운데 그렇다고 쓰진 않아요. 이게 커피 좀 진한 커피 마시는 느낌도 되게 강했고 제가 같이 간 지인은 그 흑맥주 계열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걸 먹어보더니 이건 괜찮은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또 이제 비어 긱 시리즈 중에 유명했던 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브렉퍼스트 시리즈가 있고요. 또 이제 위즐이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위즐은 이제 족제비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스타우트인데 역시 커피 성분이 들어간 그 스타우트거든요. 근데 루아 커피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네, 그 루아 커피를 넣은 스타우트입니다. 루아 커피는 이제 그 사양 고양이가 커피 원두를 먹고 그거를 배설한 변이죠. 그 원두를 가지고 만든 커피인데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저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 사양 고양이 그런 작업이 인도네시아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좀 약간 동물 학대 약간 그런 이슈
뭔가 그렇죠.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푸아그라 같이. 네네네. 그래서 이 미켈러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로아 커피를 사용하진 않고요. 이제 베트남에서 족제비가 커피 원두를 먹고 배설한 그래서 위즐입니다. 그 원두를 사용해서 이제 스타우트를 제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다른 방법이 다른가 보네요. 이제 좀 아무래도 좀 더 친동물적이지 않을까요? 이제 막 너무 많이 먹인다던가 예를 들어서 저도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 사양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먹이는 주지 않고 애초에 막 정말 커피만 먹인다고 들었거든요. 뭐 그런 학대가 아니라 이제 뭐 줄 건 주고 뭐 이제 적당한 양을 생산하는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커피 마셔도 맛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마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걸 왜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도 사실 모르겠는데 근데 이것도 먹어보진 않았고 어제 갔던 그 펍에도 있진 않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것도 평가가 좋은 스타우트 중에 하나입니다. 또 특이한 맥주 중에 하나는 흙이라는 스타우트가 있어요. 흙. 네. 진짜 우리나라 그 한자로 흙이라는 한자가 써 있어요. 토? 흙 아니요. 흙 그 검을 흙 검다. 아 검을 흑자. 네네네. 검을 흑자가 그 스타우트 병 라벨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네. 한자가 이렇게 딱 하나 써 있어요. 오. 그 스타우트의 도수는 17.5도입니다. 읽기도 흑이라고 읽어요? 네. 한국식으로 읽네요 한문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제가 검색을 해봤을 때 흑이라고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한자가 그렇게 써 있는 스타우트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도수가 17.5도예요. 그러니까 소주를 넘네요. 넘죠. 요즘 나오는 진로이즈백 그게 16.9도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보다 더 센 스타우트죠. 나오나 맥주가? 그러게요. 저희 거의 맥주를 넘어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저도 한 13도까지는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럼 소맥만 나거든요. 정확히 소맥만 나거든요. 근데 17.5도의 맥주는 정말 어떤 맛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되게 궁금하다 그거.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좀 특이한 맥주는 그 맥주를 드실 때 주로 단위를 두 개를 보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알코올 도수를 보고요. 두 번째는 그 쓴맛의 정도를 나타내는 IBU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일반 조금 맥주를 한다는 맥주집에 가면은 맥주 설명 옆에 도수가 써 있고 이 IBU를 통해서 이 맥주가 좀 쓴맛이 강한 건지 혹은 이제 좀 가벼운 맥주인 건지 그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흔히 마시는 그 뭐라고 하죠? 그 바이젠 밀맥주 같은 경우에는 IBU가 굉장히 낮은 거고요. 한 20 뭐 그 정도의 내인 거고요. 우리가 마시는 혹은 이제 IPA나 스타우트 같은 이제 좀 강한 계열의 맥주는 한 6, 70까지 올라갑니다. 그 IBU가. 네. 아무리 해도 100은 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한 80 정도까지는 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미켈러에서 나오는 맥주 중에 1000 IBU라는 맥주가 있습니다. 오케이. 네. IBU를 1000까지 끌어올렸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홉을 정말 무식하게 때려 넣은 맥주입니다. 이건. 근데 이게 사실 IBU라는 수치도 결국 이제 쓴맛을 나타내는 수치고 이거는 물의 그 쓴맛을 나타내는 척도가 얼마나 녹아냈는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한 병이면 사실 350ml의 액체가 들어있는 건데 네. 거기에 그 쓴맛을 나타내는 화학 분자가 그 이상 그러니까 1000까지는 녹을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름은 1000 IBU지만 실제로는 한 120, 13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름이 그런 거는 워낙 우리가 홉을 많이 때려놓고 정말 쓴맛 그 자체를 강조했다. 네, 이 후기를 찾아보니까 정말 쓰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쓰대요. 네, 정말 쓰대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불닭볶음면이다. 아, 오케이.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뭔가 매운 돈가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도전을 했다는데 의의를 찾는 그런 맥주들 있잖아요. 나를 괴롭히고 싶을 때. 네. 그래서 약간 난 이런 것까지 먹어봤다. 약간 할 때 그런 맥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미켈러의 맥주들은 물론 좋은 맥주들도 많습니다. 맛있는 맥주들도 많은데 이런 식의 특이한 시도를 하는 양조장은 거의 미켈러가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은 거예요. 좋죠. 근데 이게 어쨌든 먹혔다는 게 중요하죠 또. 그렇죠. 2006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 지금 2019년도에 한국에서까지 우리가 그런 생맥주를 마실 수 있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이 회사가 마케팅을 잘했든 혹은 뭐 유통을 잘했든 굉장히 성공을 거뒀다는 의미고 지금도 뭐 전 세계 10군데 이상 펍이 있고요. 뭐 코펜하겐에 있고 제가 방콕에도 있다고 들었고요. 미국 쪽에도 펍이 있고 그리고 유통이 되는 국가 같은 경우 40여 개국에서 지금 유통이 되고 있다고요. 미켈러 맥주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쨌든 성공을 거둔 브루어리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럴 때 있거든요. IPA 먹다 보면 비슷비슷할 때가 많아요. 그 에일 경우도 그렇고 새로운 맥주에 대한 그 수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안 마셔본 거 마셔보고 싶다 이럴 때, 그럴 때는 미켈러를 찾으면 되겠네요. 네, 미켈러 바 가시면은 일단 생맥 종류가 30가지예요. 30가지인데 그 중에 뭐 한 5가지 정도는 솔드아웃이라고 적혀 있긴 한데 그래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게 분명하고요. 정말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것도 많아요. 네. 가로수길에 하나 있어요? 하나 있습니다. 공식판은 거기 하나입니다. 네. 미켈러에서 직접 가면은 그 외국인 서버도 한 분 계세요. 진짜 좀 약간 북유럽에서 오신 거 정확한 국적은 모르겠지만 한국말도 잘 하시는데 그래서 아마 그쪽 본사에서 파견되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네. 그렇고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토요일 밤에 갔었는데 처음엔 사람이 없다가 계속 사람이 밀려들더라고요. 네. 한번 좀 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 다만 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음식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고요. 거긴 정말 말 그대로 그냥 2차 정도로 그냥 맥주 한 잔 여러 다양한 맛을 즐기시러 가실 때 드셔보시면 좋을 것 거의 같아요. 뭐 맥주에 올인을 했나 보네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더브스 계열의 맥주도 팔긴 팔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켈러와 콜라보를 한 맥주가 많기 때문에 그 대강 페이레일 같은 경우도 이제 생맥주로 드실 수 있고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 더브스 가셔도 드실 수 있으니까. 그렇긴 하네요. 네, 그래서 저는 다른 맥주를 먹긴 했어요. 잘했네요. 네. 여기까지예요? 네. 우리 갈 거예요 여기? 여기는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한번 갔다 오죠. 네. 시간을 잡으시죠. 네. 또 이제 저번 주 그 이제 맥주 홀링님께서 문제를 하나 맞춰주셨잖아요. 맞아요. 또 이제 또 문제를 안 낼 수가 없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요. 그 상품은요. 네. 댓글을 제일 먼저 달아주신 분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커피 기프티콘 하나씩 보내드리고 있고요. 팟빵, 파티, 유튜브 다 통틀어서 한 네. 분에게 드리고 있고요. 네. 가장 먼저 다신 분에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부담 없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주 문제는 그 미켈러에서 만든 굉장히 특이한 맥주 시리즈인데요. 그 쓴맛을 나타내는 단위 그거를 극한까지 끌어올린 맥주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네, 쉽네. 쉽죠. 방송 잘. 네, 끝까지 들으셨으면 뭐 절대 못 맞추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 맥주 콘텐츠 팟빵 파티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 유튜브에서는 이제 영상 콘텐츠로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두 군데 다 한 번씩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네. 도와주세요. 유튜브 좀 도와주세요. 요새 유튜브 은근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꾸준함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조회수도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그 맥주 팬들을 맥주 방송 들어주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와서 맥주 방송 좀 많이 클릭을 좀 해주세요. 네. 그래주시면 저희가 더 힘내서 더 재밌는 방송 만들어 보도록 노력할 테니까. 네. 부탁 이제 좀 사실 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저희가 시작 단계라서 네. 좀 부족함이 많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이제 계속 어쨌든 피드백을 받고 혹은 뭐 저희가 이제 여러 연습을 하면서 좋아지겠죠? 30만 넘으면 쌤이 얼굴을 공개하면서 방송을 할 테니까. 얼굴만 공개하겠습니까? 뭐든지 다 공개합니다. 30만, 집도 공개합니다. 집도. 30만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30만이면 공개 방송도 합니다. 공개 방송. 저희가 지금 78명이거든요. 그러려면 29만 몇 명을 모아야 되는 거죠? 네, 좀 많이 부족하네요. 29만 9천 몇 명을 모아야 되는데. 30만 되면 펍 하나 빌려서 공개 그럼, 방송하죠. 그럼요. 네, 모든 분들 모시고 네. 무료 맥주 축제 한번 하죠. 네. 불타는 금요일 한번 네. 6시부터 네. 다음날 6시까지 저녁 금요일 8시부터 좋습니다. 30만이 오는 그날까지. 네. 좋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꿈 같네요.